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루밍허브의 유경동 대표고요. 지금 현재로는 일본의 OTA 관련 채널 매니저 시스템인 TL링간의 한국 운영 대표, 그리고 한국 주요 호텔들의 영업 마케팅 컨설턴트로 활약 중에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텔리어 입장에서든 호텔의 경영자 입장에서든 여지까지 여러 차례 위기를 견뎌왔지만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이렇게 장기간, 그리고 회복세를 예측하기도 여전히 힘든 이런 상황에서 한국 호텔 산업이 이런 위기를 맞아본 적이 있는가 싶네요. 너무 장기간이고 너무 강력한 여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선행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온 이후의 시대, 호텔 산업이 갖고 있는 한국 호텔 산업들의 변화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2020년 잘 기억해 보시면 3월 달이 지나면서 어떤 액티비티를 가져가야 되는지, 호텔의 경영상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굉장히 우왕좌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영이 문제가 아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호텔 브랜드의 치명적인 영향과 경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자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점차 호텔별로 경영 상황들이 제각각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호텔들은 어떻게 하는 행동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 가장 좋은 행동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익률 회복의 우선순위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듯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의 관리 액티비티 중에서 가장 추천도가 높고 가장 효과가 빨리 발생하는 것은 시설 매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고, 영업을 위해서 온라인 판매망을 집중하고 가격 정책에 프로모션을 쓰고 마케팅 영업의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액티비티들이 당장 위기에 빠진 호텔을 구해낼 수 있는 액티비티가 아니었던 상황들이 그때서부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2021년도에 굉장히 놀라울 만한 호텔들의 매각 상황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여해서 레노베이션까지 끝낸 강남구의 르메르디앙 서울, 그리고 브랜드를 단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설마 했었던 쉐라톤 팔레스 서울, 머큐어 엠버서더 홍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오래된 중간급 호텔들이 매각에 성공합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현실적으로 매각이냐 아니면 생존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시대에 강제적으로 진입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호텔의 가장 큰 변화인데요. 이 한국 호텔의 가장 큰 변화에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고가 호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팬데믹 이후에 호텔 산업, 관광 산업이 어떻게 진행될 줄 모르고 있는 상황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한국에서 나타난 현상은 고가 호텔의 약자입니다. 제주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산, 그리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내국인 숙박객의 포지셔닝돼 있는 고가의 고급 호텔들이 시장으로부터 급속히 성장하고 인정받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던 시대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호텔을 두 군데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호텔로 선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텔들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시그니엘은 호텔을 오픈하고 초기에는 몇 년간 고전을 했었죠. 시그니엘은
9월 18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달에 가장 비싸다는 그 시즌에 6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저 비싼 호텔이 9월 18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66.6% 가동률로 친다 그러면 팔 수 있는 모든 객실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죠? 한국의 호텔들 중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5성급 호텔들의 평균적인 와우 프라이스, 와, 저 정도 가격이 올라갔어라고 하는 건 40만 원대였습니다. 다음 샘플링 호텔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가장 최근에 오픈한 5스타급 호텔입니다. 5성급 호텔인데요. 조선 팰리스입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9월 18일 추석 연휴 때는 브랜드조차 생소한 이 조선 팰리스 호텔이 55만 원대의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66.6% 역시 만실을 기록합니다. 저희들은 이들이 왜 장사가 잘 됐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호텔 산업의 환경부터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서울이 연도별 등록 관광 호텔 수와 외국인 방한객 추이를 저희들이 비교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호텔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도 꺾임없이 코로나가 올라오는 그 시점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호텔이 만들어지고 등록되고 그리고 실제 개관을 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10년간을 거쳐오면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았던 거는 사실은 2015년도에 메르스였었다가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닥친 사드 문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다 극복하고 이겨냈었습니다. 줄어들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드 때는 속도가 느리긴 했지만 어떻게든 동남아 쪽으로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치시키면서 우리들은 성장이 오기 시작을 했었죠. 코로나가 와서 폐업한 호텔 총 21개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3성급 호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 21개 호텔이 폐업을 한다는 건 산업적으로 특히 서울 한 군데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위기 상황에 맞고 있고 각 호텔들마다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고도화된 전략이 필요한가,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왜 고가의 호텔들이 그렇게 그 비싼 가격에도 우리 내국인 여행객들한테 인정받고 계실까요? 고객의 트렌드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행 상품 온라인 구매가 가속되고 있고요. 디지털 환경이 활용 증가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늘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온라인 배달 환경이 확산이 됩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활용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식사를 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 역시도 결제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 다른 한편으로는 여행 및 외부 활동의 축소가 코로나 이후에 트렌드로 나타났고요.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목적지를 선호하는 게 고객들의 트렌드가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트렌드입니다. 여가 활동의 목적은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수의 저가보다 질 높은 고가를 선호하는 기왕이면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한국인 고객들, 여행객들이 보여주는 바로 이 부분의 트렌드가 지금 한국의 서울, 제주, 부산, 강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고가 호텔의 선호 현상에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초기에는 그 강력한 전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거지 근교 선호에서 강원 또는 제주의 선호도로 급격히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들은 방역과 청결에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 트렌드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들이 봐줘야 될 구분점은요.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던 고객의 디지털 패턴 변화. 그것들은 디지털의 영역으로 묶어서 전략이 세워져야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코비드 비대면으로 인해서 발생된 변화. 이 부분은 코비드 비대면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전략을 수립하거나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것들이 마구 섞여져 있으면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왠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나의 전략이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를 마구 헷갈리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고객의 호텔 내에서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 만족도를 조사한 게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매년 발표되고 있는 북미 지역 호텔의 고객들한테 서베이를 하고 있는 JD 파워입니다. 최근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응이 점점 높아진 게 경험치 높은 호텔 스텝의 서비스입니다. 보니까 불안한 심리, 호텔에서 물어봐야 될 새로운 상황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호텔 스텝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고객들은 호텔 스텝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북미 지역에서 나오고 있네요. 호텔의 유연한 취소 정책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가격 만족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객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불만족스럽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침 식사의 질과 다양성이 없어진 게 제일 속상하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코로나 이후에 호텔 객실 이용 고객들의 요청 서비스는 객실 내 스마트 TV, 그리고 발코니, 그리고 호텔 내에서 할 수 있는 헬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운동도 좋고 여러 가지 호텔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고객의 트렌드, 복잡한 트렌드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과연 내국인 고객이 언제까지 내국내 호텔들을 활용하고 이용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의 국내 고객들이 해외여행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즉, 해외여행의 기간이 풀리기 시작하면 해외여행을 해왔던 내국인 고객들이 지금의 그 소비 욕구를 국내 시설에 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들이 언제 풀리면서 시장의 밸런스가 깨질까라는 것들을 개선해 봐야 되거든요. 한국은 내국인 우리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시기는 굉장히 당겨지고요. 현재의 코로나 상황, 방역 상황으로 그리고 접종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자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할 진공 상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로부터 웰컴을 받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마음껏 다른 나라 사람을 웰컴할 수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국내 숙박 감소 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기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호텔들은 현재는 내국인 고객들이 해외로 자유롭게 나가기 전까지는 주요 마켓인 내국인 마켓에 내국인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집중적인 시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기를 겪고 계신 겁니다. 그 이후에 준비하셔야 될 호텔의 주요 마켓은
인바운드 마켓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활용이 돼야 되는 명확한 시기 구분이 나와져 있으니 이 시기에 맞춰서 호텔들은 마케팅과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시기적 대응, 시기별 마켓 대응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거는 한국 호텔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긴 시간 같이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제2강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